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노조 부패 척결 얘기는 좀 피하고 민주당 얘기 하나 좀 네네.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뭐 다음 주에 검찰에 나와라 뭐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모여서 뭐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나갈 것 같은가요? 어떨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 네. 왜요? 지난번에도 한번 응하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네. 아마 체포 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니까 구태여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지방 그 네. 민생 현장 네. 스케줄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이 뭐 야당 대표를 그냥 소환하진 않을 거고 뭐 기소를 전제로 해서 부르는 그렇죠? 걸 텐데 네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네. 그럼 현실화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찰 탄압 야당 주장대로 어느 쪽일까요? 이게 이제 보면 네.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법이거든요. 제3자 뇌물법은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네. 안 받았어도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신데 그 탄핵당하실 때 주요 범죄 중에 하나가 3자 뇌물법이었어요. 본인은 안 받았어도 그때 당시 최순실하고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이익을 줬다 뭐 이런 논지였었거든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경남 FC 또 마찬가지로 광고 협찬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그때 광고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것을 반대급부로 어떤 특혜를 주면 양쪽이 다 3자 뇌물법으로 걸린다. 네. 그래서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본인은 그 검사 출신이라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두산건설하고 지금 네이버가 네. 제일 크죠. 그런데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50억인가 이렇게 네. 후원금을 받고 그 지목 변경을 해줬죠. 네. 그 지목 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수백억 정도의 땅이 네. 조 단위가 넘었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네.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했고 그 시민단체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 출신이라 네.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글쎄 이것은 본인께서 소명하시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 소명을 하려고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 이제 회기 네. 중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최대한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진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제 지원 전 네. 국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선거 때 네. 그 안철수 당을 나가서 안철수 당시 대표랑 그 합당 네. 그 조인을 해서 당시 이제 호남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큰 해당 행위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대표께서 그 복당을 허락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원 구조가 네. 친명계, 친문계 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친문계는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지원을 했고 네. 친명계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상당히 갈렸는데 잘 보시면 네. 이재명 대표의 모든 그 사법 의혹은 네.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친문계에서 다 나온 것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수사의 단초를 다 그쪽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네. 예컨대 이제 뭐 불체포 특권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국은 소환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이 당을 지키려면 그 친명계를 좀 지켜내야지 되고 네.
특히 이제 문계로부터 그럴 경우에 적임자로 소위 말해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급으로 모셔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네. 개정 이거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룰 개정은? 글쎄 그 지동설, 네. 천동설 이런 말씀 아시죠? 요즘 유동설이란 말이 유행이래요. 우리 뭔가요? 당이 네. 그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이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동설이란 말을 하는데 네. 우리 당이 당권 그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유승민 대표 한 분을 위해서 그 유불리를 따져서 그 당의 룰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기지사 네. 예비 경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5대 5였어요. 당심 50%, 민심 50%. 네. 그 이제 현역 의원인 그 이제 김은혜 후보는 당시에 마이너스 5% 적용까지 받았어요. 현역 의원 페널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 네. 그 전에 고치기 직전에 룰은 7대 3이었습니다. 네. 당심 70%, 민심 30%, 5대 5에서도 졌는데 7대 3을 그대로 두면 거의 이기기가 힘든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을 상대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룰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바꾸신 건가요? 왜 바꿨냐면 저희가 이제 당원이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준석 네. 당시 당대표가 되실 때 20만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의 뭐 4-5배가 네.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임 민주주의 할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유불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당원들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100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을 지지하는 그런 구성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분들은 아마 유승민 네. 그 전 의원께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윤석열 1인 독재 사당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 당의 당원들을 정말 무시하는구나. 당원을 무시한다고? 네,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령같이 내리신다고 쫙 찍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시려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지 되는 분이 네. 저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경선 개입했다고 뭐 유죄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겁박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 당원의 도리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일반 여론조사를 봐도요. 네. 우리 당에서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5에서 7%뿐이 안 나와요. 정말 반성해야지만 돼요. 아니 우리 당원들한테 그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분이 네.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당원들의 상처를 주면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동설에 빠져 있거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어요. 유 전 의원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겁박을 거꾸로 겁박을 하고 있죠. 아니 무슨 1인 독재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체육관 선거하듯이 이렇게 지금 선거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 하고 그 어제 기재부 신년 업무 보고 및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는데 일단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걸 왜 청와대 그 집무실 나왔는데 왜 청와대 가서 하신 건가요? 저번에 그럴 수뿐이- 국민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럴 수뿐이 없죠. 왜 그런 저희 거? 국회에 네. 그 이전비와 특히 이제 영빈관 새로 건축비 다
그 제출했는데 다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과거에 청와대로 간 것인데 저는 네. 만약에 우리 당이 2024년 총선 때 네. 다수당이 되면 원래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 권위주의 청산에도 맞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네. 어느 쪽에서 되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이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대한민국 3대 네. 부패로 강조를 하시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취지나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뭐 구체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제 개혁을 하려면 그것에 당연히 그 비리 부분이 있는지 네. 그것을 반드시 부패 구조를 먼저 부패 구조를 걷어내야지만 네.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노동 개혁이고 노동 개혁을 완성시키려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구조 이것을 반드시 이제 걷어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그 부패 구조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적폐를 걷어내겠다는 민주노총에서는 뭐 단결권을 침해하는 무단 통치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네. 게요. 분식 회계로 분식 회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 회계에 분치를 한다는 거 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구속된 대기업의 회장들도 많으세요. 대개 이제 대기업 회장들 또 임원진들이 분식회계로 굉장히 구속이 많이 되죠.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네. 아주 국세청에서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죠. 당연히 민주노총에 13만이 113만. 가입되어 있고 1,700억의 노조비를 걷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에 대해서 회계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일단 1,700억은 그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노조원들이 내는 뭐 노조비이긴 한데 그게 노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산별 노조랑 그 단위 사업장으로 가는 거고 민주노총은 뭐 1,700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각 회계 산별로 가도 네. 그 총주의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없고 사실 이제 1,700억이면 네.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거기서 뭐 골프 쳤다는 것도 많고 지금 해외 여행도 뭐 그 승인받지 않고 간 것 등등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업이 깨알같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네. 또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진다면 그 반대로 노조 측도 당연히 그러한 그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척결이란 단어를 그냥 뜻만 놓고 보면 뭐 살을 발라내고 뼈를 뭐 바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살을 네네. 긁어내고 이게 네네. 좀 무서운 단어인데 노조나 노동 자체를 약간 그 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 이제 이전에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도 조사를 많이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네. 이재용 회장도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죠. 네. 그리고 문재인 그 정부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들이 한 1,000여 명 네.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200명이 구속됐고 수사 과정 중에 5명이 극단적인 선택도 네. 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정치 보복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그 사회도 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척결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네. 근본적인 구조는 이겁니다. 노조 측에 네. 팔지 않을 자유, 노동력을 팔 자유와 팔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줬다면 기업 측에는 반대급부로 살 자유와 사지 않을 자유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만 네. 팔 자유와 팔지 않을 자유를 주고 기업은 니네는 무조건 해라 라고 하니까 사업노조 네. 한마디만 잠깐만 네. 드리면요.
지금 대체 인력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파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 자유와 네. 그 사지 않을 자유를 준다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이 불법 파업 노조는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양쪽의 자유를 동등하게 주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와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랑 고용 안정 이거는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지요.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